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은 매우 현명하고 지혜로운 존재일까요? 아니면 때에 따라서 동물만도 못한 아주 아둔하고 우둔한 존재일까요? 천재물리학자 뉴턴 아시잖아요. 주식 투기로 2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20억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천체 움직임까지도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며 욕망에 이글거리는 투기 시장의 불가측성을 꼬집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기가 막히죠? 천재 물리학자 뉴턴이 나는 천체의 움직임까지도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며 욕망에 이글거리는 투기 시장의 불가측성을 꼬집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세계의 천재로 칭송을 받은 뉴턴에게 그에게 손실을 입게 한 사건은 영국의 남해 회사의 주식 버블입니다. 1720년 한 해 동안 주가는 128파운드에서 700파운드, 1050파운드로 치솟아 천국의 희망을 주는 듯 하다가 100파운드로 떨어져서 지옥문을 열고 멈춘 모습이 되었습니다. 남해 회사란 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때 영국은 스페인 왕위 계승을 놓고 프랑스와 전쟁에서 이겼지만 부채가 1000만 파운드에 달하여 재정난이 심각해지자 남해 회사에게 주식 발행을 통해 900만 파운드의 국채를 인수하게 하고 정부는 6%의 이자를 보장하며 남해 지역에서 무역 독점권을 주고 내측의 100까지 지원하였습니다. 남해 지역이란 것은 남미의 오리노코 강부터 티엘라델 푸에코까지의 동해안 지역과 전체 서해안을 아우르는 곳인데 이 지역에서 자원과 노예 무역을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는 부의 보고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인도 회사는 프랑스 식민지인 미시시피 강변의 루이지애나에 대한 개발과 무역의 독점권을 갖는 대신에 프랑스 국채를 떠안는 조건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가가 250리브르, 1718년 6월입니다. 그리고 1719년 2월 약 6개월이 지나자 1만 리브르까지 폭등하였다가 1721년 3월에 50리브르로 폭락하여 미시시피 버블이라는 불명예를 남기고 막을 내렸습니다. 미시시피 강변의 프랑스 식민지 루이지애나의 개발과 무역 독점권으로 미래에 얻게 될 부에 대한 환상에서 빚어진 시장의 광기 또는 잘못된 가정에 기초해서 빚어진 실수로 보기도 하죠. 루이 14세와 15세까지 프랑스 정부 재정 파탄으로 정부 부채는 30년 사이에 20배 이상 팽창하였고 리브르 가치는 계속 하락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튤립 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4년에서 1637년 사이에 네덜란드에서 튤립 국은 뿌리입니다. 투기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무엘슨은 실물 시장과 무관한 특정 집단의 자기 최면에 의한 투기 열풍의 하나로 튤립 마니아를 거론했습니다. 이것이 꼭 경제적인 문제만 아니고 사회 정치적인 문제도 큰 그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틀러에게 쏘갔던 독일 국민들은 세계전쟁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참여를 하는 그러한 참회의 주인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보면 집단화된 거의 체면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몰지각하거나 몰이성적인 지지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큰 정말 화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진보 좌파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겁니다. 1500년대 중반에 터키에서 유럽으로 전래되어 부유층의 인기를 독차지한 튤립 한 뿌리 가격이 1636년에 5,000길더, 5만 달러까지 폭등하였다가 1637년에 50길더에도 팔리지 않아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고 나라 경제도 휘청거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쌌던 튤립 구근이 어느 식당 주방장이 사과 깎아 먹듯이 껍질을 벗기고 칼로 쑥쑥 썰어서 먹더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값이 폭락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인간의 탐욕과 무지, 터무니없는 대중의 망상에 의한 광기가 만들어낸 세계 3대 버블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1907년 미국의 금융위기, 1930년대 대공황, 1990년대 일본의 버블,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의 닷컴 버블. 닷컴 버블이라는 것은 인터넷 관련 기업의 주가가 폭등하였지만 곧 폭락하여 미국 닷컴 기업의 52%가 파산하고 4조 달러가 넘는 가치가 증발하였던 사건을 닷컴 버블이라고 합니다.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세계의 금융위기를 비롯하여 이성의 저 너머에서 광기와 광란의 투기로 인한 재앙이 반복되었고 언제나 더 올라줄 것이라고 믿고 투기 대열에 뒤늦게 합류한 개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개미들의 집단 떼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역사 속의 사건을 통해서 지혜를 찾지 못하고 우둔한 자들의 무지한 행태를 반복합니다. 사마차는 3000년의 역사를 관찰한 결과 이익을 앞에 둔 인간은 이성보다는 탐욕에 집착한다는 걸 결론에 도달하였죠. 남의 것을 강탈하고 사람을 대신 죽이기도 하며 천리머넘한 길을 다니면서 남자를 홀리고 심지어 공정해야 할 관리들이 문서를 위조하고 관인을 날조하는 못된 짓을 서슴지 않는 것은 이익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화식전의 문본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 쉽게 밑에 도금까지 다 달아놓았습니다. 시장에서도 물건의 가격이 오르고 나면 더 올라줄 것이라는 기대에 부푼 사람들이 추격 매수하기 때문에 가격은 더욱 치솟고 품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폭락세로 돌아서면 잔뜩 겁을 집어먹고 본전을 건지지 못해도 팔아버리는 경우가 더 많죠. 이러한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에 재화를 불리지 못하고 매번 손해를 보게 되므로 돈을 벌고 싶다면 이러한 현상들과 반대로 해야 합니다. 가격의 변동은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며 현대과학의 힘으로 빅데이터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 깊게 관찰하면 10여는 누구나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오르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덩달아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고점에서도 주저없이 용감하게 사들였던 사람들도 가격이 내리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급증이가 되어 본전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도해버립니다. 매입하지 않았다가 더 오르면 어쩌나, 고점에서 조바심입니다. 팔지 않았다가 더 떨어지면 어쩌나, 가격이 미끄러졌을 때 저점에서 느끼는 공황과 공포입니다. 이런 심리 상태 때문에 용기 있게 실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후회 회피 경향이라고 합니다. 사지 않았다가 더 오르면 어쩌나, 팔지 않았다가 더 떨어지면 어쩌나. 그러니 오르든 내리든 지금이 결행할 바로 최고의 적기야. 만약 지금 팔거나 사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 그래서 이러한 후회 회피 경향 때문에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당히 무지막지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에 사로잡힌 사람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두었다가 오르면 판다는 지극히 평범한 화식의 진리인 10N의 이치를 실행하지 못합니다. 중개인이나 투자 전문가들도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나면 지금 사두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부추기다가도 하락하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제의 주체는 자신이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야 하며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야 한다는 10연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내면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재산 증식의 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